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추진을 하되 위헌 소지를 좀 줄이자. 그런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말 자체가 이 재판부 구성의 전제가 위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토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추천위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든지 간에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네. 결국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처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진행을 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으로 해라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마저도 위헌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소구하고 있는 정청래 지도부가 이걸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대통령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민주당과 또 대통령실 간의 어떤 당정 간의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제대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어느 정도 좀 선을 긋는 것 아닌가 해서 이제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치겠다. 또 이제 지금 의원총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 과정을 좀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조금 전에 또 정청래 대표가 이 의총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의 자문을 받겠다. 그 말씀은 이런 과정들을 후속 보완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이 추진이 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던 것은 아니고 예.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법 현안과 관련한 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됐었고 그래서 법사위의 소위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과도 좀 조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처음부터 대통령실과 조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어느 안으로 굳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조율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헌 소지라는 표현을 쓴 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판결과 인사 행정 업무, 행정과 판결인데 판결은 완전히 독립, 개개인의 법관에 다른 법관도 관여할 수 없이 헌법과 양심에 맞춰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사법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헌재에서 또 법무부에서 판사회의에서 이러면 대법원장이 그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해서 이 딱 그 정수에 맞게 임명을 하는 건데 이건 형식적 임명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아예 집중 심리를 하는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것도 위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었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론 작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관철시키니까 집중 심리에 대해서는 지금 위헌 시비는 사실상 사라졌고 그러면 이 추천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왜 소지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헌재에 올라갔던 전례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입법례를 가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행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외부에선 전혀 견제나 어떤 감시를 못하는 것인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연방 헌법재판관은 의회에서 뽑습니다. 네. 연방 대법관도 하원 의원과 또 이 부분과 관련한 법무부 다 외부 위원회에서 선출해요. 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을 선출할 때 심지어 비법조인이 의무적으로 들어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법부라는 게 행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권 분립 예우를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사법부가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입법 행정부, 삼권 분립이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외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어떤 그 존중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외부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위헌인지 아닌지는 아직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로 만약에
법관들의 지금 인식을 보면 법관 회의 그리고 법원장 회의를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피고인 윤석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내란 재판부에 배당이 됐을 때. 예. 그러면 법관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재하고 아니면 당사자들은 해당 법관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두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이 재판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속기한이 계속 이 도가가 되면서 풀려나는 거 아니야? 물론 23일에 추가 일반 이적죄 구속 추가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또 대안도 마련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만 이런 어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비가 사실 걸리지 않도록 사실상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전국 법관 회의가 진행이 됐고 한 10분 전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내란 재판부 또 법 왜곡죄는 위헌 또 재판 독립의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법관 그 인사평가를 변경하는 안이 있었잖아요. 그 안도 재판 독립에 좀 영향을 준다.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사법제도를 좀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요구와 법관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기구에서 이런 내놓은 의견에 대한 어떤 성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 뭐 유권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큰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따로 있는데 네. 행정부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입법부는 민주당이 완전히 다수당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나오니까 특히 최근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몇몇 인사들에서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주당 스스로의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입맛에 맞지 않는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추천을 해서 본인들이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아까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진보 진영의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아직도 강성 야당으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마 조금 있으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국 법관회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입틀막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입틀막하고 사법부, 검찰 모두 입틀막하면서 아예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앞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민주당 대변인단에서는 항상 매일 논평을 내잖아요. 지금 법관 회의의 입장에 대한 논평을 미리 좀 구두로 내신다면 어떤 논평을 내시고 싶으세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쉽고 안타깝다.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법개혁의 대상이에요. 본인들이 사법 독립을 어떤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권 분립의 또 본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법부가 현재 특히 이 내란 국면에서 국민 신뢰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원장도 그 부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태부족하다. 이를테면 구속 취소. 이거는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혼란을 국민들께 드렸어요. 예.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여러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만 내란이라는 이 범죄 이건 총뿌리로 국민한테 들이댄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 엄중함을 새기고 재판 진행하는지 소송 지휘하는지 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법 왜곡죄, 여러 사법 이슈들 이게 지금 사법부를 혼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합니까? 아니요. 논의된 지 20년, 30년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법 왜곡죄도 거의 사실관계 조작에 가까울 때 판검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유우성 씨 이 부분 국정원과 관련해서 아주 위조, 허위, 날조된 증거가 나왔지만 그 검사 탄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입법의 구멍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는 게 과거부터 나왔고 이게 그 자체로 간단하게 위헌이면 뭐 독일이니 스페인이니 다른 국가에서 왜 이런 입법례를 갖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에 대한 입틀막이다. 이렇게 나서는 게 국민들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 법관회의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국민들과 함께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최근에 우리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으로서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수기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토론을 주재할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만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사법부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왜 입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위원회로 제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사와 예산 이런 것들을 주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관평가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게 뭐 위원회라는 것을 또 구성하겠다라고는 하겠습니다만 결국 법관이라는 것은 재판으로 본인이 쓴 판결로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줬던 판사는 100점 그리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 같은 경우에 0점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원하는 것은 공론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양당의 또 현안도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1인 1표제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 부결이 됐죠. 그럼에도 정 대표는 오늘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 찬성률 73%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 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결을 이유로 투표율 저조하다, 네. 투표율이 좀 낮았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재부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 투표 참여율 자체가 낮았다는 것도 또 메시지일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투표 참여율 자체가 낮았다는 표현을 한 건 투표율 자체는 이제 과반도 넘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높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중앙위원회의 의결 사안이거든요. 근데 중앙위원회에 이 투표 참여한 분들의 과반이 아니라 전체 제적에 이게 한 530여 분이 넘는데 거기에 과반이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아깝게 한 뭐 2표 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당시에 안건이 2가지였는데 하나는 1인 1투표제로 간다는 그 큰 틀거리를 정한다는 거,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수의 후보가 이제 좀 난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국민 경선으로 치르는 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당원들만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 2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가 일단 부결이 돼서 네. 정청래 대표는 1인 1투표는 민주당에서도 논의 과정을 뭐 찬반이 갈렸습니다만 반대 입장도 조금만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대의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당원분들께는 이제 대의원분들께 어느 정도 예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이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숙의는 계속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에 대해서는 이 선거가 또 임박한 그런 시점에 접어들기 전에 추가로 이 재부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정 대표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재추진 시사를 한 것은 사실 이 당원 개정이 이번 지방선거 때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 차후에 있을 전당대회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본인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의혹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입장이 본인이 꿈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는 것이라는 연임하는 것을 것이다. 드러낸 것이 아닌가. 아하. 꿈을 포기하지 네. 않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아까 영상에서 정청래 대표가 투표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듯한 이야기를 한 것은 네.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중앙위로 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했죠. 근데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투표율은 16%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16%였지만 80%가 넘는 분들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때 최고위 안에서도 이게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투표율이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맛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만 투표율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쉽고 그만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의 연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명청 갈등에 있어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대표가 공천을 하게 되고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장경태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있어서 뭐 음주운전, 성비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컷오프하겠다라는 기준점들이 나올 건데 이렇게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란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진정성 있게 느껴지기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을 계속 두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 있어서는 처단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만큼 다음번 재선에 대한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수록 우리가 앞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